안녕하세요. 오늘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LLM 컴파일러 튜토리얼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콜랩 페이지로 오시고요.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설치하시고 챗GPT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AI API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랭스미스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을 합니다. 이걸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랭체인 API 키를 입력을 하고요. 지금이 4월 9일이니까 0409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로그가 찍힐 때 여기에 LLM 컴파일러 0409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 로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헬퍼 파일들은 지난 시간에 분석을 했고요. 이 부분 안 보신 분들은 맨 첫 시간에 논문 분석과 두 번째 시간에 이 헬퍼 파일 분석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두 헬퍼 파일을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헤블리 서치 툴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스 코드가 밑에 있는데요. 이것은 굳이 지금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바로 이전 비디오를 참조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작업은 플래너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논문을 살펴보고 가면 이 논문에서는 LLM 컴파일러가 하는 주된 일은 유저의 인풋을 받으면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계획을 세운 것을 병렬로 처리할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가 바로 LLM 컴파일러입니다. 병렬로 실행함으로써 실행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는 처음에 하는 일이 이 플래너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세팅 유닛이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분리해 놓고 그것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이너 부분에서 이 작업이 유저의 리퀘스트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끝날 것인지 그 다음 단계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소스 코드로 구현을 했고 지금은 그것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플래너를 코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랭스미스의 로고를 보았을 때는 LLM 컴파일러 0407 이것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LLM 컴파일러 0409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헬퍼 파일들을 로드할 때 나왔던 건데요. 거기서 getMathTool이라는 함수를 콜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getMath 함수가 콜링이 된 그 로고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비디오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오른쪽에 그 로고는 어떻게 찍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바로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허브에서 이 LLM 컴파일러 프롬프트를 가지고 온 것 같죠. 그것이 프롬프트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출력했더니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허브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요. 제가 이 페이지 밑에 해당 허브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바로 랭체인 허브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랭체인 허브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넣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랭체인과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템플릿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찾으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서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WHLLM 컴파일러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면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이 직접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것을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곳에 널려져 있는 작성된 프롬프트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LLM 컴파일러에 대한 프롬프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허브에 들어가서 LLM 컴파일러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수많은 프롬프트 템플릿들이 나오죠.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컴파일러를 보시고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을 조금 더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다양한 프롬프트 중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를 평가해서 순서별로 여기서 표시를 합니다. 바로 WHF가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죠. 19만 8천 번의 다운로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탑 뷰드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롬프트가 가장 많이 조회가 됐습니다. 뭔가 좀 검증이 된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AI는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구현하는 것은 이런 프롬프트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은 이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의 핵심이죠. 사용자 쿼리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병렬화 기능을 활용해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생성해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거죠. 사용할 툴 디스크립션이 여기에 동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용할 툴의 개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인문도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소스 코드를 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조인문은 맨 마지막에 호출이 돼서 전체 작업을 완료하거나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하거나 그런 조건문에 대해서 동작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부분도 소스 코드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문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툴과 관련된 지시문입니다. 바로 이 위에서 정의된 툴만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툴은 서치 툴과 매스 툴이죠. 그리고 각 액션들에 대해서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하게 1, 2, 3, 4 이런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션에 어떤 입력하는 부분에 그 이전 단계에서 구한 값을 넣어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달러하고 id 뭐 이런 식으로 id에서 가지고 온 값을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인을 호출한 후 end of plan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 이 플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지시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병렬 처리 능력을 극대화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공된 툴만 사용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롬프트가 LLM 컴파일러 출연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플래너 프롬프트이고요. 프롬프트는 랭체인 허브에서 가지고 왔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reate planner 함수로서 이것은 플래너를 만드는 핵심 로직이죠. 인풋 값을 보면요. 처음에 LLM이 있고요. tools, 어떤 툴들을 사용할 것인지 정의해 놓은 툴과 관련된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플래너가 사용할 프롬프트 템플릿의 기본 골격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스템 메시지, 메시지 플레이스홀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partial을 통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툴을 생성할 때 정의했던 툴 디스크립션을 이 툴 디스크립션 변수에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툴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거기서 디스크립션만 뽑아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하는 것은 이 파이썬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0번 서치 툴, 1번 매스 툴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보기 좋게 1번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프롬프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플래너 프롬프트와 리플래너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랜을 할 때는 이 플래너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리플래너 프롬프트는 이 작업이 완료가 된 후 추가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사용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때 LLM에게 이 리플래너 프롬프트가 같이 전달이 돼서 리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죠. 플래너 프롬프트를 보면 넘 툴에 이 툴 개수 플러스 1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인 툴까지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스 코드의 경우에는 태블릿 서치 툴과 그리고 매스 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툴의 개수가 세 가지로 나오겠죠. 나중에 랭스미스 로그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툴 디스크립션을 여기에 같이 넣고요. 그리고 리플래너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에 리플래너 프롬프트를 번역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리플래너의 경우에는 이전 계획과 실행 결과가 함께 제공이 될 거죠. 그래서 현재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계획을 작성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계획에서 다음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 정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지시문이 있고요. 그것은 observation 그리고 thought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current plan 아래에 next plan을 생성해야 되고 current plan을 시작할 때 thought이라는 것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전에 실행됐던 액션은 절대 다시 실행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랜의 과정에서 LLM이 참조해야 될 그런 지시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위에 플래너 프롬프트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should replan인 건데요. 이것은 보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시스템 메시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리플랜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롬프트를 이용할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이너에서 이전 계획으로는 부족했으니 재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시스템 메시지로 들어온 경우에는 should replan이 true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wrap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냥 이 state에다가 이 메시지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덱스를 정하기 위한 건데요. 보시면 메시지에서 가장 최근에 실행됐던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태스크 번호를 중복돼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은 runnable branch라고 해서 뭔가 분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hould replan이 true이면 이 wrap and get last index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should replan이 true가 아닌 경우에는 replanner prompt를 사용해라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이 wrap 메시지를 사용하고요. 바로 메시지 요 제목을 state에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lanner prompt를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LLM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이 LLM 응답을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로 넘겨서 태스크 구조를 파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랭체인에
가장 큰 특징인 이 체인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체인으로 묶어주는 랭체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내부에서는 주로 이런 일들을 해요. 리플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프롬프트를 LLM에게 호출할 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LLM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로 파싱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는 이 아웃풋 파서 헬퍼 파일에 있는 함수인데요.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분석을 하시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LLM 컴파일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커넥터가 하는 일은 LLM으로부터 받은 이 structured output을 받아서 그것을 extracted parameter로 기존의 펑션이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라미터 익스트랙션이 바로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입니다. LLM이 제공한 답변은 자연어로 이루어졌죠. 이 자연어로 이루어진 답변 중에서 기존에 펑션이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만을 추출을 해서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웃풋 파서에 있는 클래스와 펑션들이 하는 일입니다. LLM 컴파일러라는 이름을 보면은 이것이 핵심 기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컴파일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컴파일링 랭귀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C나 자바 같은 컴파일링 랭귀지는 이런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컴파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LLM 컴파일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LLM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존의 함수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바꿔준다. 즉 파라미터를 익스트랙션 해준다 라는 의미로 LLM 컴파일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제공한 답변을 하싱하는 작업, 그리고 이 툴이 가지고 온 리턴 값을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서 LLM에 전달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의 핵심이고 그것을 구현한 것이 이 아웃풋 파서입니다. 이 크리에이트 플래너 클래스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프롬프트를 정리해서 LLM에 보내고 LLM에서 받은 값을 LLM 컴파일러 플랜 파서로 파싱을 한 다음에 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플래너를 한번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해서 실제로 AI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랭스미스를 리플랜하면 크리에이트 플래너 로그가 생성이 됐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인풋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웃풋 정보가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LLM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 create planner 함수를 호출을 한 것일 뿐이고요. 맨 위에 요 세 부분만 세팅을 하면은 이 함수에 대한 입출력 로그는 나오지 않고 LLM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로그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create plan 부분에 이 데코레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 create plan을 호출했을 때 입력값과 출력값들이 나옵니다. create planner에서는 LLM에게 유저의 질문을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을 할 프롬프트 세팅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보시려면 안에 로고들을 보시면 됩니다. 리플래닝인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가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툴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서치 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고 두 번째 매스 함수 우리들이 만든 것에 대한 그런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세팅이 되고요. 세 번째 툴은 조인문이죠. 그래서 조인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들과 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이 랭스미스의 트레이싱 정보를 보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체인 구조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기타 기능 개선을 하는데 이 트레이싱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랭스미스를 잘 활용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LM과 소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면 여기에 로그가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결과가 나왔죠. 이 부분을 리프레시하면 이렇게 runnable sequence라는 로그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LLM과 소통을 할 때 진행됐던 그런 로그들인데요. 로고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바로 요 오픈 AI 로그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인풋 프롬프트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 프롬프트는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인풋 프롬프터, 이 플래너 부분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인풋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LLM이 출력을 한 것은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처음에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해서 current temperature in San Francisco를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컨텍스트가 있으면 이 위에서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x는 이거 컨텍스트가 되고 이 x의 세제곱을 내오게 되는 거죠. 요 계획을 세운 것이 이 크레이 플래너에서 했던 것입니다. 봤더니 진짜 질문이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기온은 몇 도이고 그것을 세제곱을 한 값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작성한 이 create planner 함수에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런 계획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럼 플래너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태스크 패칭 유닛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것은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유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LLM 플래너가 플랜을 하죠. 여기까지 코딩이 완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태스크 패칭 유닛인데요. 이것은 병렬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execute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직으로 구현을 한 것은요. 이 랭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이 플래너 부분에서 플랜을 했죠. 이 부분까지 코딩이 완료가 된 것이고 그것을 병렬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곧바로 실행까지 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 부분은 논문에서 제공한 이 태스크 패칭 유닛과 익스큐터 이 두 부분을 동시에 구현한 부분입니다. 이 랭그래프 소스코드에서는 조이너 부분이 추가로 구현이 됐죠.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플랜에서 만든 태스크들이 어떤 의존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태스크가 언제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이 병렬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곧바로 실행까지 하도록 만든 겁니다. get observations 함수에서는요. 이 ob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알면은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툴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수행한 후에 리턴 값이 나오죠. 그 리턴 값이 바로 observation 값입니다. 서치 툴에서 어떤 단어로 서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바로 observation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실행된 태스크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리플랜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get observations에서는 이 메시지 목록에서 태스크 ID 그리고 실행 결과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요. observations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bservation 1은 72라고 한다면 태스크 1의 결과 그것은 72라는 것이죠. 이 72라는 값이 나중에 다른 프롬프트에서 달러 1로 된 그런 부분에 리플레이스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값을 추출해내는 함수가 이 get observations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scheduler input은 메시지수와 태스크를 세팅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이전 단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고요. 이미 완료된 태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이번에 실행해야 될 새 태스크 목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실행됐던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ecute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태스크가 필요하고요. 어떤 태스크를 실행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observations 위에서 받은 그 observation 값이 필요합니다. 이 변수로 처리된 이 프롬프트에 실제 값을 넣어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툴이죠. 그것을 실행할 이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이 그냥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리턴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툴들을 인보크를 하는 거죠. 그 인보크를 하기 전에 이 툴을 실행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observation 값을 그 변수 값에 대체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그 일을 하는 건데 이 value 값에 observation을 대체를 한 다음에 그 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대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이 resolve argument 함수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schedule task 함수를 보시면 실행 로직을 runnable 형태로 감싼 것이고요. execute task로 실제 툴을 호출한 뒤 그 결과를 observation에 저장을 하는 거죠. schedule pending task라는 것은 어떤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 그 디펜던시가 다 해결이 될 때까지 대기를 하도록 만든 거죠. 이전 태스크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0.2초 단위로 계속 재확인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디펜던시가 있는 그 이전 단계의 일이 끝났다면 이 스케줄 태스크를 호출해서 그 태스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의존성이 없는 태스크들은 즉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존성이 없으면 병렬로 처리를 하도록 만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스케줄 태스크로서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안에서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던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태스크들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thread pool executor가 있는데요. 이것은 태스크 실행을 멀티 스레드로 즉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펜던시가 없을 경우에는 병렬로 처리하고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펜딩 함수를 불러와서 0.2초 단위로 계속 디펜던시가 있는 이전 단계가 종료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 종료가 됐으면 실행하도록 하는 로직이 바로 여기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future append의 executor submit 이 부분이 의존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존성이 있으면 백그라운드 thread에서 대기 후에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wait 함수에서 모든 펜딩 태스크들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펑션 메시지로 구성을 하게 되죠. 새로 수행된 태스크 결과만 이 펑션 메시지에서 리스트로 반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툴 메시지스가 최종 반환 값이죠. 그래서 이 태스크 패칭 유닛에서 하는 일은 플래너가 만든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또 의존성이 있으면 의존성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각 태스크가 끝나면 observations를 딕셔너리의 결과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 생성된 결과들을 이 펑션 메시지의 리스트로 돌려줘서 AI 어플리케이션의 다음 단계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로 처리된 프롬프트 부분에 이전 결과의 컨텍스트를 넘겨와서 실제 값으로 replace 하는 기능도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observations에 태스크 결과를 저장한 후에 이 펑션 메시지로 변환해서 나중에 플래너나 조이너가 다시 이 결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하죠. threadful executor가 바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threadful을 활용해서 블로킹 없이 여러 태스크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죠. 태스크 패칭 유닛의 핵심 부분인 이 schedule task 이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도록 구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소스 코드입니다. 플랜 앤 스케줄인데요. 이 계획과 스케줄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버크를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기존에 실행되었던 히스토리들을 메시지에 담고요. 플래너 부분을 실행을 하죠. 여기에 LLM과 아웃풋 파서가 연결된 그런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플래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create 플래너를 사용해서 이 플래너라는 변수에 LLM과 아웃풋 파서를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는 실행될 태스크의 가장 첫 번째 태스크를 추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태스크가 없다면 빈 이터레이션을 반환을 하게 되겠죠. 태스크가 있으면 바로 그 태스크를 인버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태스크들의 목록과 그 이전의 메시지들을 전부 다 LLM에 넘겨줘서 태스크의 각각의 그 의존성을 LLM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의존성 순서대로 실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펑션 메시지의 리스트 형태로 생성을 하고 그것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플랜 앤 스케줄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실행했을 때 랭스미스에서 생성된 로그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인보크를 했을 때 뭔가 여기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플랜 앤 스케줄을 인보크 하고요. 여기서 질문은 example question이 나오죠. 이 example question은 이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온도는 몇 도이고 그것의 세제곱의 값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태스크 패칭 유닛까지 완료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때 랭스미스에서 로그가 생기죠. 플랜 앤 스케줄 이 로그가 생깁니다. 플랜 앤 스케줄도 마찬가지로 제가 플랜 앤 스케줄 위에 traceable, runtype, retriever를 넣었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로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인풋 값이 무엇이고 아웃풋 값이 무엇인지 여기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LLM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LLM 부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부분을 아실 수가 있죠. 이 LLM에 전달된 프롬프트들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스템 메시지이고 휴먼 메시지는 이것이고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시스템 메시지가 여기에 부가가 되어 있죠. 이것을 받아서 LLM이 처리한 값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플래너가 세운 계획에다가 태스크 패칭 유닛이 병렬 처리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실행한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웃풋은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to messages를 출력을 하면 자세한 아웃풋이 나와 있죠. 이것은 아웃풋 값의 value 값만 나온 것이고요. 전체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제이슨 뷰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포맷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LLM의 답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태블릿 서치 툴을 이용해서 Weather for San Francisco를 검색어로 넣었고요. 그 검색어를 통해서 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면 LLM은 이 속에서 현재 온도를 뽑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뽑아온 값이 여기에 리플레이스 되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값에 세제곱을 해라라는 부분이 이어지겠죠. 이 콘텍스트의 $1은 위에서 받은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펑션 메시지 부분은 바로 조인 부분이죠. 조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죠. 여기 나오면서 이 조인과 관련된 그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플래너와 태스크 패칭 유닛 이 소스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너 부분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조이너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된 결과를 보고 이것이 유저에게 답변할 최종 답변으로서 작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분기를 시키는 그런 로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이널 리스판스 부분은 최종 답변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이것은 스트링 형식입니다. 그리고 리플랜인 경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 아웃풋은 조이너가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이 thought 부분이 바로 내부적으로 리즈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 부분이 이 파이널 리스판스를 할 것인지 리플랜을 할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로직이 바로 밑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로 구현이 되죠. 이 프롬프트는 아까 설명했듯이 랭체인 허브로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랭체인 허브에서 이 부분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프롬프트 템플릿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LLM 컴파일러의 조이너에 해당되는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파샬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덧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LLM을 초기화를 했고요. 이 러너블에서는 위에 조이너 프롬프트와 그 LLM, 이것도 LLM도 with structured output을 실행을 시키도록 했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러너블만 실행을 하면 되죠. 프롬프트 부분은 한번 분석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se joiner output은 LLM의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 넣을 메시지를 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 finish인 경우에는 최종 답변을 변환하고 replan인 경우에는 시스템 메시지를 만들어서 플래너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select recent message는 가장 최근의 유저 메시지까지 발췌해서 조이너에게 그 줄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runable은 바로 이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 runable, joiner prompt와 LLM with structured output 이것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조이너에 담아놨습니다. 그럼 select recent message를 하고 runable을 하고 parse joiner output을 순서대로 실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input message로는 human message, example question 아까 한 것과 똑같죠. 플러스 tool messages를 넣고요. 이것을 invok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시 조이너 부분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조이너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이너 부분에서는 input 값으로 이 프롬프트들이 들어갔고 휴먼 메시지가 합쳐져서 이후에 서치 엔진과 MES 같은 툴에서 얻어왔던 값 이걸 가지고 인풋 값을 주어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The current temperature는 49도이고 유저 퀘스천에 대한 앤서는 그것의 세제곱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값이 117,649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외의 자세한 로그들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은 49도이고 그것의 세제곱 값은 117,649다 라고 답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LLM 컴파일러에서 구현은 해야 될 플래너, 태스크 패칭 유닛, 조이너 모든 부분이 다 구현이 됐고 정답까지 다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구현한 모든 소스 코드이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랭그래프로 이것을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컴파일을 하면 쉽게 이 위의 모든 과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컴파일하는 과정은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스테이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를 선언을 해줬죠. 그리고 그래프 빌더로 스테이트 그래프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빌더로 점을 찍고 선만 그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는 플랜 앤 스케줄과 조인이라는 두 개의 노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플랜 앤 스케줄과 조인 두 개의 노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는 원래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흐름만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서 플랜 앤 스케줄에서 이의 방향은 이 조인으로 가죠. 무조건 조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그랬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should continue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분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인에서 엔드로 갈지 다시 플랜 앤 스케줄로 갈지 이 분기를 하죠. 바로 이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conditional edge를 해서 이 조인에서는 이 should continue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add node, add edge, add conditional edge 이 세 가지가 바로 랭그래프의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을 지우고 밑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실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진 것이고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 단계 컴파일 부분이 실행이 된 거죠. 여기서 스타트 부분에서는 플랜 앤 스케줄로 가는 요 엣지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구현이 된 겁니다.
컴파일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간단한 질문서부터 복잡한 질문까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은 뉴욕의 GDP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로그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요게 이 그래프를 컴파일한 이후에 생기는 로그는 이렇게 랭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생깁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런 인풋 값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웃풋 값으로 뉴욕의 GDP라는 검색어로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해서 검색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 툴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최종 아웃풋으로는 이런 식으로 2.3 트릴리언 달러라고 답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설계한 플래너, 태스크 패칭 유닛, 조이너 이 부분이 다 거친 다음에 최종 답변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된 답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답을 프린트하라고 하네요. 프린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질문입니다. 가장 오래 산 앵무새는 무엇이고 이것은 평균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실행을 할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두 번째 새로운 로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하고 조인을 하고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플랜을 하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랜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서치 태스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서치 태스크는 병렬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병렬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LLM은 이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답변 가지고 피니시를 하든가 리플랜을 하든가 결정을 해서 여기서는 피니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산 앵무새는 쿠키이고 82살까지 살았고요. 그래서 답이 쭉 나오죠. 이 답은 여기에도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평균 수명을 알기 어려운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사용해서 답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주 복잡한 수학식이죠. 이 수학식을 풀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세 번째가 나올 테고요.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에 맞춰서 이 세 번째 작업을 진행을 하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네요. 다시 보면은 처음에 매스툴을 사용하고 두 번째도 매스툴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병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플랜이 나왔죠. 조인 부분에서 추가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추가 작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이 계산을 하고 두 개의 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병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썸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답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할 수 있죠. 그래서 리플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랜 할 결과가 첫 번째 답은 여기에 있겠네요. 리플랜 할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답을 구했고 두 번째 답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하면 이 정도의 값이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태스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질문을 가지고 다시 LLM에게 질문을 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나 봅니다. 4.23 나누기 32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됐고요. 그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한 리플랜 작업이 여기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LLM과의 통신이 마지막인 걸로 봐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답변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LLM에 보내서 최종 답변을 받아왔죠. 그래서 받아온 최종 답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pproximately 3314.565가 최종 답변이 나왔네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나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도쿄의 현재 기온을 구하고 이 정보를 요약한 플래시카드로 응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도쿄로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서울로 한번 해보죠. 서울의 현재 기온을 구하고 플래시카드로 요약한 것을 서머라이즈 하세요 라고 했고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겠죠. 플랜에서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태블릿 서치 엔진으로 커런트 템퍼레처를 받아오죠. 그 다음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조인 단계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LLM과의 통신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충분한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태스크로 가서 최종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더 서치 리절트는 뭐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은 화씨로 현재 53도네요. 그래서 이게 최종 답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형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위치는 서울이고 대한민국이고 현재 온도는 53도이고 상태는 대체로 흐리고 체감 온도는 54도, 가벼운 재킷이나 스웨터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LLM 컴파일러 튜토리얼 소스코드를 모두 분석을 했고요. 이 소스코드는 좀 복잡하고 분석할 내용들을 많아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랭스미스와 연결해서 로그를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LM에서 제공하는 자연어를 기존의 함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LLM의 답변을 펑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 LLM 컴파일러의 핵심 개념이었고요. 그것을 이 LLM 컴파일러 튜토리얼에서 소스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도구와 자연어를 연결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 단계에서 병렬 실행이 가능해서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도 줄여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랭그래프로 이거를 구현을 하면서 조인어를 통해서 리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